저는 가베 클래스를 진행을 맡게 된 김혜지라고 하고요. 저는 정동에서 5년 동안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다 좀 편하게 재밌게 하고 싶어서 제가 한 분을 모셨어요. 제 단골 손님이신데 네, 지호님을 소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호라고 합니다. 오늘 같이 감사합니다. 어머머머머. 박수를 쳐주시고 어머머. 네, 오늘 아, 같이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저도 너무 영광스러워요. 호응이 오늘 너무 생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벌써부터 저도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네, 여러분들, 네. 오늘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손 들고 질문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제가 질문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OX 사인을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같이 이렇게 뭐 OK 사인을 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같이 소통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는 그 구한말 시대에 우리나라에 커피가 처음 들어왔었을 때 어떤 커피를 마셨는지, 또 누가 마셨는지, 그러면 어떤 형태로 커피를 내렸는지, 이거를 뭐 재해석해서 저희가 한번 내려보기도 하고, 같이 마셔보기도 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제가 한번 단어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단어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혹시 이 단어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보신 적 있으신 분들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어머 어머 어머. 없으신 이것도 분도 있어요. 네. 거의 좀 많은 분들이 아신다고 이렇게 손을 들어주셨는데, 네. 그럼 지호님은 혹시 이 단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으세요? 가베라고 읽고요. 중국어로 네. 이제 커피를 이제 풀어 쓴 단어로 알고 아,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청나라 때 생겼던 가짜 문자인데요. 이 가짜 문자라는 거는 뭐 만약에 커피다 하면은 그 커피에 들리는 발음 그대로를 다시 한문의 형태로 단어를 바꿔서 이제 한문으로 만든 문자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커피가, 커피배 해서 가배가 탄생을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커피가 들어오면서도 청나라와 똑같이 가배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한번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혹시 생각나는 단어 있으신가요? 가비요? 네. 갑이라고도 불렀어요. 저희가 갑이차 아니면 갑의차라고도 했는데 제가 또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었던 단어는 양탕국이라는 단어예요. 양탕국은 서양에서 온 탕국, 끓여 마시는 탕국이라는 뜻으로 약간 그냥 서민들이 제일 많이 썼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오늘 왜 가베 클래스라고 했냐 하면 대한제국 시기 때 공식적으로 썼던 단어가 가베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가베라고 소개를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신청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다 홈페이지에 가서 10월 정동 온라인 행사에서 신청을 해주셨잖아요. 왜 약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가베 클래스가 왜 10월 정동 행사에 있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정동이랑 커피랑 관련된 거에 대해서 뭐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어, 생각나는 거라든지. 덕수궁과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석조전이라고 오, 네, 저렇게 채팅으로 남겨주신 이윤주 님도 있는데, 네, 덕수궁? 뭐, 맞아요. 고종. 그쵸. 많은 분들이 커피 하면, 뭐, 조선시대 커피 있다 하면, 고종을 많이 떠올리기도 하고, 뭐, 덕수궁을 떠올리기도 하죠. 이것처럼 되게 그 정동 일대에 커피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제가 그 구한말 시기에 1900년대 정동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쪽에 보이는 사진이 그 경운궁, 그러니까 덕수궁의 주변 그런 일대 동네들을 보여드리는 사진인데요. 주변 공사관들도 보일 거예요.
여기 뭐 미국 대사관, 미국 공사관 아니면 러시아 공사관, 그리고 그 나라권들의 그런 문화 선교 활동에 필요했던 교회라든지 성당, 이런 종교 건물들도 보이는데요. 이렇게 그 조선이 원래는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었잖아요. 1830년대부터 문호를 개방을 하게 되는데 이 최초의 공사관이 미국 공사관이었어요. 네, 그게 그 미국 공사관이 정동에 생겼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뭐 많은 여러 나라들의 공사관들이 정동에 다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그런 종교 시설인 교회나 성당도 생기게 되면서 그분들의 그 나라들의 여러 문화도 고스란히 여기에 그 정동에 굉장히 많이 자리 잡았는데요. 그중에 커피도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약간 궁금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좀 답을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기서 질문, 이제 질문 손 들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커피를 마셨던 한국인은 누구일까요? 손 들으시면 제가 마이크, 네. 몇 분이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여기 이진영님 마이크 켜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고종입니다. 네, 고종이라고 말을 해주셨고요. 이제 마이크 잠깐 꺼주시면 됩니다. 네, 고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커피를 마신 한국인이 고종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정답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견해를 보이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재밌는 편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편지를 한번 보시죠. 왼쪽에 있는 게 1860년대에 보내졌던 편지예요. 저 베르네 주교의 편지는 우리나라에 있던 그 베르네 주교가 홍콩에 있는 주교에게 보낸 편지고요. 여기에 내용들은 당시에 필요했던 선교 구호 품목들이랑 설탕이 40kg, 커피 13kg를 요청한다는 좀 보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편지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분들이 다른 것들은 다 선교 품목들인데 거기에 커피랑 설탕이 들어가 있는데요. 커피가 13kg나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선교사 분들 주변이나 아니면 봉사 주변에 그런 조선인 분들이 처음 커피를 많이 접해봤다는 그런 생각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13kg가 그 당시에 커피 레시피로 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2잔을 마시는데 2잔을 마실 때 5년이나 먹어야 한다는 그런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 베르네 주교만 5년 동안 그 커피를 혼자 마셨던 것이 아니라 선교 활동에 커피가 많이 쓰여졌다는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 주변에 있는 조선인들도 굉장히 잦게 커피를 마셨다는 걸로 추측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여기 다시 자료화면을 아까 그 편지를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 로웰이 쓴 책이에요.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책이고 이 책은 1800년대 후반때 출판이 됐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당대 조선의 최고의 뭐 유행품이었던 커피를 마셨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고종이나 아니면 왕족들만 커피를 마셨던 게 아니라 이렇게 성교관이나 아니면 뭐 그 주위에 있는 조선인이나 아니면 약간 상류층들의 그런 사치품으로 커피가 음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들이 좀 대중적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커피가 좀 대중적으로 마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가 대중적인 커피가 일반적으로 많이 마셨었다고 생각하면 O를 그려주시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를 그려주세요. 하나, 둘, 셋. X가 제일 많네요. X가 제일 많습니다. 네. 오, 맞아요. 이게 제가 자료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음 자료인데요. 이거는 1897년에 실린 독립신문 영문판의 광고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원두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동에 있던 고샬키 상점의 광고인데 여기 보시면 모카의 그 갓볶음 모카의 원두를 75센트에 판매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죠. 굉장히 흥미롭죠. 근데 이 75센트가 어느 정도의 금액이었냐? 혹시 좀 가늠이 되시나요? 아니요. 지금은 75센트가 굉장히 좀 적은 단위지만 그때는 그 원화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액으로 치면 그게 7, 8만 원대나 됐다고 해요. 네, 7, 8만 원이면 당시 조선인들이 그냥 서민적인 조선인들이 한 달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벌었던 봉급이라고 하니까 한 달 동안 일해서 한 잔의 커피를 마실 수 있었던 굉장히 엄청난 사치품이었던, 네, 엄청 사치품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딱히 왕이나 왕족들만 먹었던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조선인들의 상류 계열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외국인들, 왕족들이 많이 마셨던 그런 사치품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그때 구한말 시기의 커피는 어땠을까? 지금처럼 아메리카노로 마시진 않았을 텐데, 뭐 아메리카노나 라떼가 아닐 텐데, 그러면 어떤 걸 마셨을까? 어떤 거를 마셨을까요? 어, 약간 얌탕국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뭔가 맞아요. 탕 같은 커피를 마시지 않았을까 어, 싶습니다. 탕같이 이렇게 끓여서 마시는 커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너무 추측한 것 같은데, 네, 제가 너무 유도했죠. 네, 약간 그런 식의 커피를 많이 마셨는데요. 그러면 한번 그 1800년대에, 잘못 말했어요. 18세기에 마셨던 그런 커피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여러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터키식 커피예요. 아주 미세한 가루, 커피 가루를 만들어서 뜨거운 물이랑 뭐 모래나 아니면 끓는 불 같은 데에다가 같이 끓이는 형태의 커피거든요. 이때 그 유럽에서도 18세기 당시에는 이런 터키식 커피를 많이 마셨다고 해요. 근데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영국에서 면직물이 좀 대중화되면서부터는 커피 가루를 면직물에 걸러서 마시는 형태로 마셨고 그 이후에 뭐 1900년대 후반이 돼서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핸드드립 도구라든지 아니면 그 종이 필터라든지 이런 게 개발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이렇게 걸러 마시는 형태로 마셨던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바로바로 커피가 발전했던 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커피를 내려 마셨을까?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책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길성 교수님이 쓴 커피 세계사, 한국 가베사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거는 1900년대에 실린 한성신보에 실린 신문 레시피 기사예요. 커피 레시피를 알려주고 있는 기사인데 보면 끓는 물에 그러니까 주전자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주전자를 준비했어요. 여기에 끓는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운 커피가루를 넣어요. 그래서 5분간 우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헝겊 같은 걸 주전자 주둥이에다가 이렇게 좀 둘러가지고 커피 가루가 나오지 않게 걸러내서 마시는 방식으로 집에서 이런 레시피로 마셔라 이렇게 한성신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되게 아까 말한 이런 이브리 커피와 터키식 커피와도 아주 유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차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던 나라잖아요. 예전부터 차를 굉장히 많이 우려서 마셨기 때문에 차를 우리는 방식과도 완전 되게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할까라고 고심을 한 끝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키트가 있죠. 그 키트에 그 드리퍼들이 보일 거예요. 드리퍼 한번 이렇게 보여주실까요? 아, 네, 맞아요. 네. 네, 이렇게 흔들어 주셨는데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드리포트도 들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지호님한테 있으시죠? 네. 네. 이게 바로 융 드리퍼입니다. 이 융 드리퍼는 플란넬이라고 하는데요. 플란넬 100% 면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지금 많이 내리고 있는 종이 필터를 걸러서 내리는 뭐 핸드 드립이라든지 아니면 금속 필터로 되어 있는 핸드 드립으로 내리는 것보다 굉장히 면의 조직이 엄청 성글성글하기 때문에 단맛이나 그런 커피의 무게감을 잘 표현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좀 무거운 커피를 내릴 때 굉장히 특징이 좋은 커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홈컵으로 걸러서 마시는 형태가 아닌 이렇게 100% 면으로 된 드리퍼에 직접 내리는 형태로 가베를 한번 내려보려고 합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가베 키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가베 키트 다들 준비해 주시고요. 네, 준비해 주셨으면 저희 먼저 레시피 카드부터 볼게요. 레시피 카드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보면은 여기 구성품들이 나와 있어요. 네. 아유, 또 다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좋네요. 이 구성품들 먼저 한 개 한 개씩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이 블렌드가 나와 있죠. 커피가루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네. 이 커피가루는 네, 아주 잘 따라와 주고 계십니다. 아까 고샬키 상점에 내용이 생각이 나시나요? 모카 원두를, 갓볶음 모카 원두를 판매를 한다고 적혀 있었잖아요. 그 모카 원두의 관능이 어떤 관능을 보이냐 하면 되게 초콜릿 같거나 아니면 견과류의 고소함이 좋은 커피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내드린 커피도 굉장히 초콜릿 같은 느낌, 그리고 뭐 캐러멜 같은 그런 단맛, 뭐 약간의 호두 같은 느낌이 나는데 호두 같은 견과류 같은 고소함이 느껴지는 커피로 준비를 했고요. 커피 입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융필터에 굉장히 잘 맞는 형태로 분쇄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편하게 그냥 내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구성품, 자, 네. 융필터 다시 보여주세요. 네. 네, 되게 컴퓨터. 굉장히 네. 아기자기하고 귀엽지 않나요?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 안에를 만져보면 굉장히 기모 같은 게 이렇게 털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거는 좀 빳빳한 면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형태인데 이거를 보통은 이 기모가 있는 면을 안으로 사용하라고 하고요. 아닌 거를 바깥으로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이 기모가 있는 거를 이렇게 내린다 하면 이 약간 부드러운 질감을 더 많이 살릴 수가 있고 바깥으로 이 약간 빳빳한 면을 안으로 해놓는다 하면은 이 커피가 갖고 있는 향미가 더 잘 표현이 돼요. 근데 저희는 오늘 되게 옛날 가베를 내려보는 거기 때문에 부드러운 질감, 그리고 묵직한 그런 무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 부드러운 기모면이 안으로 가게끔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문자를 다 보내드렸는데 사전에 이걸 융드리퍼를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삶아서 해주시거나 네.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준비를 해주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다 준비가 돼 있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 그렇게 뜨거운 물에 한번 적셔주신 채로 사용을 하는 게 처음에 내리면 이제 좀 쓴맛이 나요. 그 쓴맛을 줄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따가 여기에다가 잘 내려보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자, 드립포트 다 꺼내주세요. 네. 네. 드리포트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아기자기한 주전자죠.
이게 뭐 다른 주전자랑 그 끓이는 주전자랑 좀 다르게 생겼는데 어떤 게 제일 달라 보이나요, 지금? 지둥이가 재밌게 맞아요. 생긴 게 다르고요. 네. 네. 구멍도 좀 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이게 그 뚜껑이 없는 그런 드립포트이기 때문에 구멍이 좀 많이 뚫려 있고요. 일단 제일 큰 특징 하나가 이렇게 얇은 줄기로 되어 있고 나선형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요. 주둥이가. 왜 나선형으로 되어 있냐고 하면 이제 물을 부을 때 핸드 드립을 할 때는 물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숙달되지 않은 분들이 했었을 때도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고 앞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으면 물이 굉장히 천천히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날카롭게 나오기 때문에 핸드 드립에 굉장히 적합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네, 이거를 사용하실 때 굉장히 편한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물을 퍽퍽 내리고 싶어서 내려도 굉장히 그 잘 물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개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이제 모든 커피들은 어느 정도 맛있게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구성품 뭐가 있을까요? 종이컵이요? 네, 종이컵 꺼내주세요. 종이컵 있습니다. 네, 이 종이컵은 어떤 용도일까요? 저는 이미 종이를 봤기 때문에 아, 보셨나요? 계량용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 걸 봤습니다. 네, 계량용이에요. 네, 이게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가 제대로 쓸 건 두 개예요. 커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커피를 추출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는 모두 계량인데요. 하나는 물과 그리고 커피의 계량이에요. 근데 저희가 저울이 없죠. 그래서 바리스타처럼 저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량컵으로, 종이컵으로 계량을 하면서 사용을 할 거고요. 하나는 물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물을 이렇게 계량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하나는 커피 가루를 이렇게 채우는 용도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여분으로 보내드렸는데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따가 그 융으로 커피를 내리고 나면 이제 추출을 그만해야 되잖아요. 맨 마지막에 이제 그만해야 된다 하면 눌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이컵을 남은 종이컵을 왼쪽에다가 두세요. 다 내리고 왼쪽으로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올려둘 거예요. 근데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다른 빈 머그잔을 준비하셔도 돼요. 그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가 남았으니까 활용법을 알려드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 종이컵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알찬 구성이죠. 이게 그 계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울이 없이도 내릴 수 있다는 걸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커피 내리는 게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오늘 저희와 함께 똑같이 따라해 주시면 되게 맛있는 가베를 내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레시피 카드의 뒷장을 한번 보실게요. 구성품 뒷장에 보시면 굉장히 귀여운 시간표가 하나 보일 거예요. 네, 다 잘 보고 계시네요. 네, 여기 보시면 처음에 시작이라고 돼 있고 물 붓기, 그 다음에 뜸들이기라고 돼 있는데요. 뜸들이기에 대해서 좀 한번 살짝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뜸들이기가 어떤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뜸을 들이듯이 이제 기다린다는 게 아닐까요? 네, 맞아요, 맞아요. 내가 물을 줄 건데 이 뜸을 좀 뜸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커피 가루가 굉장히 건조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 건조되어 있는 상태에 갑자기 물을 부으게 되면 이 물이 바로 흡수되지가 않고 밖으로 튕겨 나가지거나 아니면 그 한쪽에 물길이 생겨서 그 물줄기로만 커피 물이 이렇게 추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커피가 갖고 있는 그 좋은 성분들이 다 나올 수가 없어요. 맛있게 내리는 방법은 이 뜸들이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걸로 0초에서 10초 동안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뜸을 들여줄 거예요. 10초 동안 물을 이렇게 주고 나서 20초까지는 기다려줍니다. 다시 기다린 후에 20초가 되면 20초에서 40초까지, 그러니까 20초간 천천히 물을 내려주기 시작할 건데요. 이걸 내릴 때는 중간에서부터 바깥으로 내릴 거예요. 자, 한번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커피를 수출하는 건 좀 긴 머그잔을 준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좀 잘 보여야 되니까 이 유리컵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이거 보시면 여기 중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바깥으로 갑니다. 아주 천천히 좀 다도한다, 나는 지금 명상 중이다 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끝에서는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바깥까지 가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 바깥에 물을 바로 넣게 되면 이게 커피를 타고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이 바로 바깥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바깥에 이 원형이 있으면 바깥에서 한 1cm 정도는 남기고 부어주시면 돼요. 중간에서부터 갔다가 다시 안으로 돌아오는 식으로 이렇게 내릴 건데요. 그러면 저희 한번 끓는 물을 준비해 주면서 한번 여기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가 연습을 해볼게요. 다들 이제 끓는 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 전기포트인가요? 아니면 가스레인지인가요? 전기포트다. 네, 다 전기포트 너무 좋은 거 갖고 계시네요. 부러워요. 되게, 네, 저도 이제 전기포트에 스위치를 눌러줬고요. 자, 그럼 지호님이 한번 해보실게요. 자, 여기 미리 적셔둔 용필터고요. 끓는 물은 아니고 그냥 물을 한번 연습 삼아 해볼게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연습할 거 다 준비해 주시고 드립포트 다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물 채워 주시고 그 물은 뭐 뜨거운 물이나 미지근한 물이나 다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에다가 부어주는 연습을 할 거예요. 여기에 좀 이제 넣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내려볼까요? 시작하면 될까요? 네. 자, 해봅시다. 준비, 시작! 네,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중간에서부터 네, 바깥으로. 네, 지호님처럼 하고 계시나요? 네, 열중한 분들 잘 보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맞아요. 바깥으로 갔다가 다시 중간으로 가는 겁니다. 네, 다 열심히 해주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얇게 물줄기가 들어오죠. 네. 이 정도면 연습이 좀 충분히 되셨나요? 여러분들 괜찮으신가요? 네. 잘 되신다면 오케이 사인 한번 주세요. 오, 다들 너무 우등생이신가 봐요. 그러면 끓는 물이 얼추 좀 준비가 됐을 거예요. 이제 원두 계량부터 해볼 거예요. 그러면 지호님이 이 원두를 지퍼백을 이렇게 뜯어서 뒤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원두를 준비해 주시고 냄새를 이미 맡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네. 이렇게 뜯어주시고 혹시 수저가 있으신 분들 수저로 네, 스푼 이기아님 너무 좋습니다. 준비성 스푼으로 종이컵에 계량을 할 건데 어떻게 계량을 할 것이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런 글자와 이 로고의 중간을 할 거예요. 글자와 로고의 중간까지 커피를 채우시면 됩니다. 채우고 나서는 잘 들어갔는지 이렇게 탁탁 쳐주시고 흔들흔들해서 평평하게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계량해 보겠습니다. 네,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눈높이까지 맞춰가지고 커피를 잘 보고 계신데요. 너무 열심히시네요, 다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정민님,
가운데가 안 보이세요? 다 엄청 열심히 계량해 주셨죠? 좋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좀 더 넣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한 2스푼 정도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한 번 더 넣어주세요. 여러분들 다 준비되셨으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흔들흔들 해주실까요? 좋습니다. 네, 가연님 체크했고요. 혜진님도 체크했고, 네, 혜진님 2도 체크해주고, 네, 선진님도 다 하셨고, 세진님도 하셨고, 선혜님도 하셨고, 이제 얼추 다 해주신 것 같아요. 혜리님 조금만 기다려줄게요, 저희가. 네, 지금 거의 다 해주신 것 같은데 차근차근히 해봅시다. 그 다음번에는 저희가 다른 종이컵으로 계량을 할 건데요. 네, 기다리는 동안 다 하셨나요? 그럼 일단은 이 계량해주신 커피가루를 융필터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이걸 넣었을 때도 융필터에 이렇게 살랑살랑해서 평평하게 고루 평평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평평하게 하는 거는 그 커피가 커피 물이 되게 균일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살랑살랑. 네, 이런 식으로 살랑살랑 털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될 거예요. 잘하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영님도 하셨고, 윤주님도 하셨고, 혜진님도 다 끝냈습니다. 네, 선혜님도 끝났고, 기암님도 끝났고, 그러면 다음 스텝. 이제 드립포트에 물을 계량해 줄 건데, 그냥 물 있으신 분들 다 준비됐나요? 그 끓는 물 말고 그냥 물이 필요해요. 네. 그냥 물 저도 이렇게 준비해 줬는데요. 좋습니다. 기암님, 최고예요. 자, 여기에 다른 종이컵에 반 컵가량 그냥 물을 부어줄 거예요. 지호님이 한번 부어줄게요. 네, 여러분들도 지금 다 하고 계신데요. 네. 되었나요? 완벽합니다. 네. 이것도 반 컵이니까 딱 그 로고 위에까지 좀 부어주시면 돼요. 그 글자 로고 위에까지. 그리고 이걸 드립포트에 이렇게 부어줍니다. 네, 확 부어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 다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나? 이 뜨거운 물과 그냥 실온에 있는 물을 섞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말 안 했죠. 네. 잘 됐습니다. 기암님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크 켜졌어요. 왜 안 들릴까요? 이게 기암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스템상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들었다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이거를 실온의 물과 뜨거운 물을 섞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커피를 내릴 때는 물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우리가 핸드드립을 내릴 땐 굉장히 뜨거운 온도로 내려요. 90도 정도의 온도로 내려요. 근데 왜 지금은 약간 실온의 물을 섞냐? 왜냐면 저희가 이 융필터를 내릴 거고 또 우리가 좀 초콜릿 같은 단맛을 가진 커피를 내리기 때문인데요. 융필터로 내릴 때 똑같이 뜨거운 물로 내리게 되면 커피의 제일 마지막 단에 나오는 맛, 이 쓴맛이랑 떫은 맛이 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커피가 갖고 있는 초콜릿 같은 맛이 단맛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씁쓸한 그런 뭔가 거친 듯한 그런 초콜릿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반컵 종이컵을 넣고 이제 앞으로 뜨거운 물에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여기 300ml라고 되어 있는데 300cc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까지 이 숫자의 머리 위까지 해주시면 채워주시면 이게 커피를 추출을 시작을 할 때부터 끝까지
70도에서 80도로 유지가 돼요. 이 70, 80도로 내리게 되면 커피가 갖고 있는 부드러운 질감이랑 함께 되게 초콜릿 같은 느낌이 잘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용필터로 내렸을 때도 이런 식으로 물 온도를 조절을 해서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뜨거운 물 준비된 거 다시 확인해 주셨나요? 체크해 주시고 다 끓었으면 이제 여기 300cc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까지 부어주겠습니다. 네, 지호님도 이제 지금 이건 제가 할게요. 네. 부어줄게요, 저도. 음. 여러분들도 열중해서 내려주시고 있으십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준비물이 마지막으로 있는데, 자, 핸드폰을 다 꺼내시고,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스탑워치가 필요해요. 좋아요. 스탑워치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핸드폰으로 어플을 사용하신 분들도 있는데, 자, 스탑워치를 하시고, 이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면 지호님이 그 시간을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준비 시작하면 우리가 10초까지 뜸들이기 들어갑니다. 자, 준비 시작! 중간부터 바깥까지 다시 안으로 들어옵니다. 10초 땡! 자, 이제 그만 20초까지 기다려줄 거예요. 네, 지금 커피에 물이 되게 고르게 잘 들어가고 있어요. 20초 지났어요. 지났어. 중간부터 끝에까지 다시 끝에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40초까지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돼요. 중간으로 갔으면 다시 밖으로 가고 다시 끝내줍니다. 이러고 또 10초 동안 기다릴 텐데요. 50초가 되면 다시 시작할 거예요. 자, 9초, 50초 됐습니다. 다시 1분 10초까지 해주실 거예요. 1분 10초까지 고르게 바깥에서 중앙으로 갈 때까지. 네. 제가 좀 많이 부어가지고 여러분들 보느라 좀 많이 부어서 먼저 좀 그만할게요. 네. 이제 1분 10초 지났습니다. 1분 20초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마지막이에요. 중간에서 바깥으로 다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바깥에서 중간으로. 네. 제가 좀 커피가루를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좀 그만했고요. 여러분들 빈잔 없으시면 이렇게 포트 50초가 되면 옮겨주세요. 잘 옮겨주셨나요? 약간 정신이 없으셨죠? 이게 생각보다 커피를 내리다 보면은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지금 엄청 분주해 보이시는데 네, 좋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향을 맡으신 분들도 있고요. 저희도 한번 향을 맡아볼게요. 이렇게 돌려서.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 좋죠. 네, 진짜. 네. 진짜 캐러멜 같고, 너무 좋은데요? 네. 그쵸? 선진님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향이님 막 이렇게 맡으시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준비해주신 잔들이 있나요? 그냥 여기에다가 드시는 건가요? 여기에다가 드셔도 상관없어요. 저희는 이렇게 2명이라서 2개를 이렇게 잔을 준비를 했어요. 그럼 저희가 한번 따라 볼게요. 같이 마시는 용으로 따랐고요. 네. 먼저 이제 한입 하셨네요. 네. 한입 하셨어. 그러면 저희도 한번 같이 마셔볼까요? 네. 네. 맛있게 드세요. 짠. 짠.
어떠세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는 말이 먼저 나오네요. 이렇게 해주시네요. 어떤 맛일지 좀 저랑 비슷한 맛일지 궁금한데요, 저도. 저는 되게 엄청 진한 그런濃厚한 그런 느낌의 캐러멜 같은 단맛도 갖고 있고 초콜릿 같은 느낌도 나고 끝에 되게 호두 같은 고소함이 진짜 오래 먹고 나서 계속 코에 맴도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네. 진하고 네, 되게 진한데 원래 이러면 좀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융드리퍼로 내리고 또 온도를 조절해서 내리면 이렇게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이 커피가 표현이 돼요. 그러면 저는 사전에 있으시면 준비해달라고 했던 그런 준비물들이 있었는데 우유랑, 네, 맞아요. 우유랑 그리고 꿀이나 시럽 이렇게 준비해달라고 했는데요. 준비해주신 분들 있으실까요? 우유 혜진님 준비해 주셨고 정민님도 준비해 주셨고 혜리님도 준비해 주셨고 다 우유는 갖고 계시네요. 그럼 우유를 한번 부어볼게요. 저는 이제 지호님 있는데 부어볼게요. 저도 먹고 싶으니까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 양은 저희가 내린 거 기준으로 커피가 지금 갑자기 황급하게 가지고 오셨는데 네. 아몬드 우유 너무 괜찮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아몬드 우유 가지러 가셨고 저는 이렇게 스푼으로 한번 저어서 같이 마셔보도록 할게요. 이 커피가 그 2잔 만약에 한 잔으로 다 마신다 하면 소주컵으로 우유 1컵 정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너무 부드러운데 정말 네. 맛있어요. 진짜요? 네. 너무 뿌듯해요. 여러분들도 음. 그러세요? 그럼 우유도 데우나요? 데우셔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먹는 게 아까 먹었던 그 검은 형태의 커피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가베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우유를 넣은 형태가 프랑스에서 많이 먹던 카페오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했던 이유는 일단은 그 질문에 답을 하면 우유는 데우셔도 되고 안 데우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원래 안 데워요. 이게 제가 편지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또 베르네 주교가 또 편지를 보냈어요. 만주에 있는 주교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만약에 조선에 종교의 자유가 생기면 내가 만주에 갈 테니 우유를 넣은 커피를 준비해 달라고 편지 내용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프랑스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커피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베르네 선교사도 프랑스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우유를 넣는 게 굉장히 좀 대중적으로 먹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대중이 아니라 프랑스의 대중적으로 먹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한번 먹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우유를 넣고 먹어봤고요. 혹시 시럽이나 꿀 준비해 주신 분들 있으신가요? 다음번엔 저희가 이 카페오레에 비리 우유랑도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좋네요. 굉장히 준비되지 않은 다른 네. 바리에이션들로 커피를 맛보고 계시는 게 너무 그러게요. 재밌어요. 네, 저도요. 다 너무 즐겨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 혹시 그럼 시럽은 어떤 거 준비해 주셨어요? 꿀 준비해 주셨나요? 아니면 메이플 시럽 준비해 주셨나요? 그거는 예람님 그건 뭐예요? 꿀. 진영님은 이만한 꿀을 이렇게 꿀을 가지고 오셨고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기암님은 어떤 스틱 같은 걸 준비해 주셨고 설탕 스틱인 것 같아요. 혜진님은 꿀 준비해 주셨고 그러면 저는 이제 2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꿀이고 하나는 메이플 시럽이에요. 이게 그 꿀을 넣으면 되게 부드럽게 바뀌더라고요. 이거는 티스푼으로 한 스푼 아니면 2스푼 좀 달게 드시는 분은 2스푼 넣으시면 되고 이건 지호님이 한번 먹어볼게요. 그 메이플 시럽을 넣으면 굉장히 좀 무슨 맛이 나죠? 되게 좀 아몬드 같은 그런 피칸 같은 고소한 견과류 맛이 나고 그 꿀은 그것보다는
조금은 좀 질감이 바뀌어요. 좀 부드러워진다? 부드러워지는 질감이 바뀌고 확실히 좀 시러피한 느낌. 이렇게 딱, 아, 이거는 쨍한 단맛이 온다. 이거는 풍미가 바뀌었다. 이런 거는 시럽류가 좀 더 그렇더라고요. 메이플 시럽 나중에 한번 드셔보시면 맛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꿀이랑 메이플 시럽 이렇게 마셔볼게요. 진영님은 이거 타는데 오래 걸리겠어요. 꿀이 커가지고. 질문은 한 번에 영상으로 답변 드릴게요. 아, 저희 운영분들. 네. 음. 어, 저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꿀 넣었거든요. 저 지금 너무 맛있어요. 지금, 네, 되게 다크 초콜릿 같고, 끝은 되게 쌉싸름하게 클린하게 끝나는데, 앞에는 되게 부드럽게 느껴져서, 저 지금 정신이 이렇게 갑자기 바짝 드는 기분이에요. 음. 메이플 시럽 넣은 건 어떠세요? 저 계속 맛있어서 맛있다고밖에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럴 수 이것도 있죠. 너무 맛있어요. 다 세 네. 개가 다 다른 게 너무 신기해요. 맨 그쵸? 처음에 그 아무것도 넣지 않았을 때의 음. 맛이랑 네. 우유 넣었을 때 또 다르고 그쵸. 메이플 시럽을 넣으니까 또 다른데 네. 다르게 뭔가 맛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이게 가베 형태인데 여기에서 우유 조금 아니면 뭐 꿀이나 시럽 조금만 넣어도 이렇게 달라지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재밌고 여러분들도 같이 즐겨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얼추 다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듣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할 테니까 손을 들어주시고 지목을 해드리면 마이크 켜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네. 오혜리님, 질문이 어떤 건가요? 아이스로 내려 마실 수도 있나요? 너무 좋은 질문.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거 빠뜨린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여기 보면은 시간표가 세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내리기, 두 번째 내리기, 세 번째 내리기. 근데 여기에 두 번째 내리기까지 하면 이게 훨씬 더 진한 되게 간장 같은 농축된 가베가 나오는데 이걸 바로 그냥 얼음에다가 부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커피가 이 얼음이 녹으면서 적당히 농도감도 만들어지고 되게 맛있는 가베가 아이스 가베로 드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딱 그렇게 적절하게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이제 핸드드립 내릴 때 그런 식으로 내리고 있고요. 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아니면 마이크 켜고 얘기를 해주시죠. 이기현님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세요. 계속 오디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말씀이 안 들리네요. 기암님 목소리가 안 들려서 일단 다른 질문 먼저. 네. 기암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지금 운영진 분들이 그 해석하고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타이핑으로, 네, 채팅으로 이렇게 올려달라고 지훈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올려주시면 더 빨리 저희가 보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예람님이 또 채팅에 질문이 더 올라온 것 같은데. 네. 뜨거운 커피 좋아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걸 더 뜨겁게 드시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좀 미지근하셨구나. 그러면, 아까처럼 이거는 이제 이런 질감이 나오진 않을 텐데, 커피를 두 번째 내리기까지 하고, 얼음을 넣는 대신 뜨거운 물을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그걸 가수라고 하는데요. 그냥 농축된 그런 커피에 물을 가수를 하면 세 번째 내리기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뜨거운 물로 내리는 거죠, 대신에. 제일 펄펄 끓는 그런 90도 이상의 물로 내리는 대신 제일 끝단에 나오는 그런 쓴맛이 조금 덜 나오도록 두 번째 내리기까지만 하고 멈춰주시면 그냥 좀 단맛 같은 것도 같이 나오면서 뜨겁게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예람님이 텍스트로 그 질문 남겨주셨는데 어떤 질문이었나요? 김예람님. 말씀으로 해주셔도 돼요. 원두가루를 종이컵 대신 저울로 잰다면 몇 그램 계량하면 되나요? 아, 저울이 있으시구나. 여러분들 집에 저울이 있으시다면 25g 넣으면 돼요. 25g에서 27g 정도로 넣고 그 물은 제가 좀 넉넉 잡아서 300ml로 하기는 했는데 이게 제가 그 저울이 없어서 한 거라서 원두는 25g을 넣는다면 뜸은 40g을 물을 넣고 그리고 첫 번째 내리기, 두 번째, 세 번째 내리기는 다 80g씩 물을 넣거든요. 이런 식으로 80, 80, 80씩 넣고 끝내주시면 돼요. 저울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더 좀 정확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분들 또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융드리퍼 세척은 어떻게 하나요? 홍정민님. 융드리퍼 세척. 네. 저희 아까 내렸던 융드리퍼 있죠? 이거는 커피 가루를 이런 식으로 뭐 일반 쓰레기통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버려주시고 이거는 흐르는 물에 잘 씻어서 보관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여기 좀 신기한 게 이 융 드리퍼는 약간 세제를 많이 쓰면 안 좋아요.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이 종이처럼 되게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지 않고 좀 성글성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커피가루가 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살균해주는 방식으로 물에 데치거나 물에 데치고 나서 좀 바짝 말려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걸 하루에 매일매일 마신다, 뭐 매일 한 잔씩 내려 드신다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보관법인데 그 두부처럼 물에다가 이거를 좀 이렇게 적셔주시는 형태로, 그러니까 물에 담가주시는 형태로 라겐라통에다가 이렇게 담가서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야지 이 기모가 갖고 있는 성글성글함이 잘 살아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사용을 하셨을 때는 그런 식으로 보관을 해주시고 아닐 때는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이거는 이렇게 새 걸로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드리퍼가 그냥 필터랑 드리퍼 이 갈고리밖에 없어서 이런 식으로 빼져요. 그럼 빠지는 형태로 이것만 세척하고 바짝 말려주시면 됩니다. 말리는 건 햇빛에서 말리나요? 아니면 그늘에서 말리나요? 질문을 네, 그늘에서 말리시면 돼요. 햇빛에서 말리면 이게 좀 쪼글쪼글해지고 조직이 좀 망가지거든요. 그늘에서 말려주시면 되고요. 가루가 잘 안 빠질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게 좀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융드리퍼의 단점인데요. 대신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문질러서 털어주시고 물에 흘러 보내주시고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원두가 너무 많이 남았다 이러면 융드리퍼로 내릴 때 추출이 현저히 느려져요. 그럼 그때는 이제 이거는 다 못 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다른 걸로 갈아주시면 돼요. 오재영 님이 라이트 로스팅할 원두도 융드리퍼로 내려봐도 좋을까요? 저도 내려봤는데요. 그렇게 어울리지 않아요, 솔직히. 네, 라이트 로스팅 자체가 그 커피가 갖고 있는 향미 위주 아니면 산미 위주로 좀 나와 있는 커피이기 때문에 이 융드리퍼로 내었을 때 그 특징, 그런 강점이 잘 살려지지는 않고 조금 좀 라운드한, 되게 좀 마일드한, 부드러운 그런 느낌으로 추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김가연 님이 종이 필터를 쓸 때와 융 필터를 사용할 때 원두 분쇄 크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종이 필터를 쓸 때랑 융 필터 쓸 때는 이렇게 딱 하나로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사용한 이 원두는 라이트 로스팅한 게 아니라 약간 미디엄 정도? 미디엄보다 조금 더 이제 어두운 정도의 그런 로스팅인데 이런 로스팅일 때는 이제 분쇄를 저는 조금 더 두껍게 했어요. 근데 융 필터로 내릴 때는 종이 필터로 내릴 때보다 훨씬 더 빨리 추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라이트 로스팅 할 때는 또 다를 거고요. 그거를 이제 원두마다 다를 텐데 저랑 똑같이 이렇게 조금 어두운 형태의 로스팅을 할 것이다 하면은 조금 이제 원두 양을 그 대신 많이 넣고요. 많이 넣어서 앞에 있는 그런 단맛, 좋은 단맛들을 많이 끌어내고 그리고 그 대신 이 원두를 조금 거칠게 좀 더 두껍게 갈아서 이렇게 빨리빨리 추출이 되는 식으로 추출을 저는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 열심히 씻는다고 치면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을까요? 홍정민님. 윤필터의 수명이 어떻게 되나요? 이 수명은 요 뭐 매일매일 사용하시는 분이랑 뭐 한 달에 한 번 사용하시는 분들이랑 완전 다르겠죠. 근데 저는 뭐 이거를 제가 사용했었을 때는 그래도 6개월에서 뭐 8개월 정도는 사용했어요. 저는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고 아니신 경우에는 이렇게 보관만 잘 하신다면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내리면 카페인 함량은 뭐 요거는 커피마다 달라요. 품종마다도 다르고 이거를 내리는 그 양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딱 수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내리는 거에 따라서도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거는 이제 제가 속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재밌으셨나요? 네,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 이 황금 시간에 여기 클래스, 가베 클래스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기회로 융브리커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정동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는 김혜지 바리스타였고요. 제 옆에는 같이 도와주셨던 문지호 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세요.